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판의 경계는 뭐가 있더라? 판의 상대적인 뭐에 따라서? 운동 방향에 따라 구분한다. 방금 얘기했잖아. 발산형 경계는 뭐라고요? 멀어진다. 멘틀 재료가 뭐 하는 곳? 상승하는 곳. 그리고 판이 생성된다. 자, 보존형 경계는 서로 어긋나는 경우, 그러니까 생성도 소멸도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니다. 수렴형 경계는 서로 가까워진다. 왜? 하강하기 때문에 판이 뭐 한다? 소멸된다. 됐니? 자, 그랬을 때 요거 잘 보셔야 돼. 지금 수렴형 경계가 좀 자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해놓은 거고, 발산형이랑 보존형 경계, 발산형 경계. 자, 우리가 이 판의 구조, 판 경계를 알 때는 첫 번째, 판의 경계가 무언지, 발산이니, 보존이니, 수렴이니,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판의 종류. 대륙판이니 해양판이니. 알겠습니까? 세 번째,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는 지형은 뭐가 있니? 해구, 뭐 해령, 뭐 호상열도, 습곡산맥, 뭐 변환단층, 뭐가 있니? 이런 것들 다 정리해 줄 거야. 네 번째, 어떤 지각 변동이 나타나니? 화산 활동은 일어나니? 그리고 지진은 일어난다면 어떤 지진? 천발이니? 중발이니? 신발이니?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래서 무슨 예가 있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형들이 그 예에 해당하느냐? 요 다섯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까? 다섯 가지 관점.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발산형 경계, 이게 1번 관점이야. 보존형 경계 1번 관점이고, 수렴형 경계 1번 관점이야. 판의 경계. 알겠습니까? 두 번째, 판의 종류. 여기 나와 있는 요게 2번 관점에 해당하는 거야. 얘들도 2번 관점. 이렇게. 근데 이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섭입형계 충돌형으로 다시 좀 세분화되긴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부터 좀 얘기를 하면, 판이 뭐 한다? 멘틀의 상승에 의해서 판이 생성된다. 이때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곳이 있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각 변동은 첫 번째, 멘틀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화산 폭발 나타날 수 있어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 두 번째, 천발 지진이야. 천발 지진이라는 건 얕은 곳에서 나타나는 지진이라고 얘기했었지. 70km보다 더 얕은 곳이야, 진원이. 그리고 이 판이 멀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정단층. 정단층을 우리가 이제 무슨 힘이라고 불러주냐면 장력이라고 불러. 장력. 옆으로 당겨주는 힘이야. 자, 이때 해양판과 해양판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해령이에요. 해령. 해령은 바닷속에 생기는 산맥입니다. 산맥. 그리고 이 산맥에 보면 이렇게 살짝 들어간 부분 보이지? 열곡이 만들어지기도 해. 열곡.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 자, 지금 요 지각 변동 아까 3번 얘기했었지? 아니, 4번에서 얘기했었지? 그리고 지형. 3번에서 얘기했지? 마지막 예. 그러니까 경계가 뭐니? 판이 무슨 종류니? 지각 변동이 뭐니? 지형이 뭐니? 얘가 뭐니? 지금 책에는 요 3번, 4번의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바꿔서 써보죠. 3번, 4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대륙판과 대륙판에서는 화산 폭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물속이 아니기 때문에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 물속은 빨리 식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족족 식어서 얘가 이렇게 위에가 올라와 있는 산맥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올라오면 식으니까 높이까지 쌓일 수 있다고. 근데 얘들은 어떻게 충분히 흐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지?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열곡대라는 친구를 만들고요. 열곡대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동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 이집트 쪽 고기 좀 남쪽, 이집트 쪽 남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면 돼.
다음 보존형 경계는요. 자, 여기가 지금 해령이고요. 여기도 해령입니다. 해령하고 해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야? 해령은 발산형 경계야. 그러니까 지금 판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 양쪽으로. 맞니? 그랬을 때 요 가운데 보이지? 여기. 빨간색으로 해줄까? 여기. 요 가운데. 요 가운데 부분만 어때? 서로 방향이 어긋나지? 맞아요? 여기가 바로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는 판의 종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돼. 해양판, 대륙판 상관없어. 그냥 보존형 경계는 뭐가?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나? 변환 단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게 있어. 굉장히 유명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화 제목으로도 산 안드레아스라는 영화도 있어. 자, 수렴형 경계는 섭입형이 있고요. 섭입형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 충돌형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여서 올라간다. 섭입형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뭐가 존재를 해야 되냐면 해양판이라는 친구가 존재를 해야 돼. 왜?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어떻게 된다? 가라앉는다.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는 더 무거운 해양판, 반면에 가벼운 해양판이 위쪽에. 그래서 무거운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때 이 두 개의 지역이 만나는 요 지역 있지? 요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베니오프대. 판과 판이 만나는 이 경계면을 베니오프대라고 불러주고, 이 베니오프대에서 마찰 등에 의해서 여기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그마가 만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화산 활동과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나타날 수 있어. 자, 근데 어느 쪽으로 갈수록 가벼운 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 더 깊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거,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뭐야?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더라. 알겠니? 밀도가 큰 판은 아래로 밑으로 섭입돼 버리니까. 그리고 횡압력에 의한 역단층이 또 만들어진다. 자, 이때 해구와 또 호상열도라는 친구가 만들어져요. 호상열도. 여기서 이제 마그마에 의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여기에 섬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섬이. 그 섬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 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호. 부채꼴 호. 일본이 대표적인 예지. 그래서 일본 해구와 일본 열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두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어떻더라? 역시 똑같이 해구가 만들어지고 호상열도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요 대륙판이 어떻게 돼? 느려. 여기서 누르는 힘이 느려. 아니 더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얘 대륙판이 밀리는 게 더 빨라. 참 빨라서 여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솟구쳐 올라. 밀려서.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지형이 안데스 산맥.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지도를 통해서 다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잘 봐둬야 돼. 그 다음에 충돌형. 대륙판과 대륙판에 의해서. 여기는 해양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밀도가 작은 친구들끼리 만나서 솟구쳐 올라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있다, 없다? 화산 활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천발, 중발지진, 신발지진 일어나지 않아. 왜? 깊이까지 안 들어가니까. 가다가 끊겨버리니까. 그리고 역단층은 똑같이 역단층 횡압력이 작용하고 여기서는 습곡 산맥만 형성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히말라야 산맥이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지도. 여기가 A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B가 히말라야 산맥, C가 일본과 일본 해구, 수렴형. 그래서 수렴형 중에서도 섭입형이더라. D도 마찬가지야. 알류산 열도 같은 거고, 알류산 해구라는 게, 여기에 보면 여기에 화산 섬들이 많아. 알류산 열도라고 불러. 알류산 열도. 그리고 여기 G는 뭐야? 보존형 경계의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래서 여기는 보존형.
E 마리아나 해구. 여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C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이고요. F도 마찬가지고 통가 해구라고 해가지고 여기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 대륙판이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대륙판이야 참.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이고요. G 아까 했고 H 동태평양 해령. 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해령이더라. I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져. 수렴형 경계 서비평. J가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는 발산형 경계. 그리고 아이슬란드 열곡대 이렇게 있더라. 알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주변에 요거 잘 봐야 돼. 필리핀판 아래쪽, 태평양판, 유라시아판에 있고요. 자, 여기를 지금 여기 일본을 보면은 유라시아판이랑 태평양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단면을 나눴을 때가 지금 요 옆에 있는 그림이야. 그럼 여기를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여기가 유라시아판이고 여기가 필리핀판이고 여기가 태평양판이야. 태평양판이 가장 밀도가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쪽 부근에 뭐가 많아? 섬들이 많아. 아이고, 좀 아래쪽으로 쭉 나갔을 때 이렇게 갔을 때, 필리핀이나 이쪽에 섬들이 많아. 여기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섬들이 많아. 인도네시아 뭐 이런 섬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5가지 경계가 뭔지, 어떤 판인지, 어떤 지각 변동을 받는지,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는지, 그 예들이 지구의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구글 지도로 한번 같이 봐보자. 구글 지도. 자, 여기 위성 사진으로 한번 보면은 왜 이러냐? 왜 안 뜨지? 자, 여기 이렇게 이 위성 사진이야. 여기가 지금 여기 선생님 여기가 일본 해구. 일본이 이렇게 호상열도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치? 여기가 아까 알류산 해구.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여기가 태평양판이야. 여기 저기 필리핀판 참. 필리핀판 여기가 태평양판. 여기가.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가 이쪽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쪽이.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렇게 있고,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안데스 산맥 여기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아래쪽에. 자, 대서양 중앙 해령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가 해령이에요. 여기도 해령이고 여기도 해령이야.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져 있지. 이렇게 끊어져 있지. 여기가 이제 변환단층이야. 아까 얘기했던 보존형.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얘도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어긋나는 부분. 그러니까 변환단층에서는 뭐가 천발 지진만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끝.